그냥 모든 걸 다 놓게 됐어요. 공부도 놓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이상 쌓지 않게 되고 점점 그냥 방 안에서 혼자 그냥 핸드폰만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우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갔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캘리포니아 배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경영과 신학을 복수 전공하게 된 20살 박세연입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거죠? 네. 신학까지 복수 전공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제 전공을 이제 정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뭐 하늘 위에 사시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갑자기 되게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로부터. 근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암만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면서 비기독교인 친구들에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정말로 나중에 전도를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앙을 복수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저만의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게 된 건 올해 초에 기독교 캠프에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갈 땐 그냥 의무감, 부모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교회에 가서 앉아서 찬양했고요. 그리고 그냥 항상 하나님이 정말 멀리 있는 하나님 같았어요. 그냥 너무 멀리 있는, 나랑은 다른 세계에 있는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혹시 신앙을 좀 강요했나요? 부모님이 강요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회를 안 간다는 건 저에게 있어서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안 간다고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아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간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아빠의 직업 특성상 제가 거의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전학생 신분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적응을 할 만하면, 친구를 만들 만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모든 거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냥 모든 걸 다 놓게 됐어요. 공부도 놓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이상 쌓지 않게 되고 점점 그냥 방 안에서 혼자 그냥 핸드폰만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우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반항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제 상황에 대한 회의감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반항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을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제 상황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 아빠가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사를 1년, 2년에 한 번씩 다니면서 가족끼리 엄청 끈끈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빠를 따라가고 싶은 제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따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상황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아빠를 계속 따라다녔을 것 같기는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는 거예요? 약 1년, 짧으면 6개월에 한 번 옮긴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1년, 2년 보통은 그렇게 옮겨 다녔어요. 진짜 친구 사기 힘들었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친구를 정말 쉽게 그런 일을 계기로 만들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사실 청소년기에는 친구가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많이 부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보면서 더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도 엄마, 아빠 두 분 다 되게 바쁘셨고 제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부모님께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부모님이랑 대화가 없었어요. 정말 거의 없었고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힘들었고 제가 고민이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저 혼자 감당했었고요. 그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 언니랑 동생이랑도 엄청 제가 날카롭게 대했어요. 제가 가족한테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한창 제가 방황하던 시기에는 그냥 가족이랑 말 자체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지금은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매들과 얘기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이제 너무 학교도 힘들고 여러모로 힘들어서 혼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와가지고 이제 안아주고 위로를 해줬는데 제 입장에서는 언니가 저를 기만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언니를 밀쳐버리고 집 밖으로 나왔었는데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 아빠가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 아셨어요.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걸 당연히 아셨고, 그래서 아빠가 먼저 너가 고등학교만큼은 한 곳에서 쭉 오랫동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학교를 여러 곳을 찾아보다가 원래는 국제 학교를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원래는 기독교 대안학교 위주로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 갑자기 이제 저희 이모를 통해서 국제 학교가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한 끝에 국제학교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제가 국제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살다가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국제학교 과정을 영어 유치원부터 쭉 밟아온 친구들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를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특히 고전 교육을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고전 교육, 그런 수업과 영어를 갑자기 쓴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선생님이 숙제를 말씀하시는데 숙제를 말씀하시는 걸 몰라서 숙제를 못 해가니까 처음에 성적이 정말 밑바닥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정말 공부를 놨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공부를 놔버리면 내 인생은 정말 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악 물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웃긴 얘기긴 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너무 공부만 하고 쉬지를 않다 보니까 쓰러져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저를 한계로 내몰면서까지 정말 간절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중학교 때의 폐인이었던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나도 삶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걸 저희 가족한테도 보여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한테 증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이제 저희 학교가 기숙학교다 보니까 월요일 새벽에 등교를 하고 금요일 밤에 다시 오는 식으로 등하교를 해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집에 오면 엄마 아빠 차를 타자마자 울었고요. 그리고 금, 토, 일을 울다가 월요일에 셔틀버스 타기 직전까지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공부도 하고, 왜냐면 제가 나이도 많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간 거면 나이도 많은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니까 무시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제가 다른 친구들의 3-4배를 공부를 해도 점수는 3-4배가 낮게 나오는 게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독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제가 똑같은 얘기로 똑같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그만 얘기하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요.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사실 제가 엄마 아빠랑도 그때 대화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거를 얘기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게 됐고 그때 부모님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보면 아빠가 그때 저를 잡아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졸업식에 오셔서
우시는 거예요. 그 앞에 부모님들 나오세요 했는데 다른 부모님들 막 웃으면서 사진 찍었을 때 저희 아빠는 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빠가 참 많은 감정을 서로 느꼈어요. 아빠랑 저랑 서로, 저도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많은 감정을 느꼈는데 아빠가 저를 핸드폰에 그렇게 저장을 해놓으세요. 나의 꿈 박세연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서 편지를 쓸 때도 항상 저한테 전화할 때도 넌 나의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빠가 제가 정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때도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도 항상 정말 꾸준히 제 곁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빠 하면 그냥 떠오르는 하나는 그냥 내 버팀목, 그냥 언제든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 그리고 너무나 닮아가고 싶은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빠 생각하면 그냥 저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서로 눈물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